이거 어제 시간까지 계속, 이거 마이크 되는 건가요? 됐죠? 네. 어제 시간까지 계속 했던 게, 2000 슈퍼그래비티, 2000 퓨어 퀀텀 그래비티를 패스 인테그랄을 통해서 정의하려고 했었고, 어떤 패스 인테그랄에 제가 그냥 심볼릭하게 적어 놓은 게 있었죠? 그거를 잘 해보면, 지너스 익스펜션과 그 기본 토폴로지를 정의는 2000 위만 서피스 위에 모든 가능한 쿼드랭글레이제이션 아니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런 식의 꼴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몇 번씩이나 반복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이 V가 뭐고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L이 뭐고. 예를 들어 저 빨간색으로 그린 쿼드랭글레이제이션이고 저기에서는 투스피어 위에다가 저걸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한 거죠. 서피스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대로 어떻게 정의할까 해서 우리가 랜덤 매트릭스 모델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파이만 다이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먼저 해봤고 그다음에 라지 앤 리밋에서 뭔가 파이만 다이그램의 토폴로지컬 프로퍼티들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각 n 원 오브 n 익스펜션을 했을 시리즈로 원 오브 n의 시리즈를 봤을 때 각 코에피션트들이 사실 컨버전트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 그 보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세드폰 어프로시메이션 같은 걸 했었죠. 근데 이 퓨어 그래비티랑 그 매트릭스 모델의 커넥티드 백큐um 다이그램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우리가 적당한 더블 스케일 리밋을 취해야 된다는 거를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카파가 그 카파 C로 다가가는 그 리밋에서만 우리가 올 지너스 파티션 펑션이라는 거를 매트릭스 모델에서 얻을 수가 있었고 익스펜션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리밋에서만 유니버설 프로퍼티들만 뽑아내기가 용이했고 유니버설 비헤이비어 또 그 리밋에서 요 카파시가 딴 게 아니라 그 랜덤 매트릭스에서 이것들이 보통 나이브하게는 더블 스케일 리밋 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익스펜드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게 지너스 익스펜션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리고 요 파트가 이걸 나타내는 파트 텐데 요게 컨버전 시리즈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우리가 세드 포인트 어프로시메이션을 했었죠. 근데 그 수렴 반경을 조사해 보면 이 수렴 반경이 1 오버 마이너스 1 오버 48이 나왔었죠. 근데 라지 앤 리밋에서 우리가 그냥 요게 컨버전 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 수렴 반경 안에 있는 카파 값을 놔두고 계산을 하면 라지 앤 리밋에서 스피어 앰플리튜드 빼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니까 그래비티랑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졌고 또한 요 텀 자체는 그 모델 디펜던트한 텀들이 너무 많거든요. 모델 디펜던트하다는 게 매트릭스 모델의 인터랙션을 바꿔가면서 계산했을 때 이 값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라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퓨어 그래비티에 연결시키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적당한 더블 스케일링 리밋이라는 걸 취할 때 어떻게 취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그 나머지 하이어 지너스 컨트리뷰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요게 발산하는 영역으로 끌고 오고 카파 시그 영역으로. 근데 그게 끌고 여기 다가가는 그 속도가 n이 발산하는 속도에 이런 식으로 비헤이비어를 갖게 되면 우리가 모든 지너스 익스펜션을 다 보존할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니버설 비헤이비어들만 남겨놓을 수가 있었고, 또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됐었냐면은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고 난 다음에 컨티뉴 리밋 보내는 거하고도 연결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리밋이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계속 이 더블 스케일링 리밋은
여러 군데 그 하이에너지 티어리에서는 참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 누구지? 조세핀 서선옥 교수님. 서선옥 교수님 때에서도 더블 스케일링 리밋 같은 게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SYK 할 때. 그래서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제가 포뮬라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 원룹은 제가 해볼 수 있는데 하이얼룹은 안 해봤어요. 예. 그리고 하이얼룹도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리터처 열심히 찾아보진 않았어요. 예. 지너스 2까지는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게 뭐 그렇게 말처럼 쉬운 계산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 네? 인프렌시플 할 수 있지만 뭐 정말 계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더블 스케일링 리밋이 좋다는 리밋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은 예. 모든 L과 모든 H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젝트한 요 앰플리튜드를 구해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사람들이 꿈꾸게 됐고 그 결과 나왔던 게 오토고날 폴리노미얼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 얘를 어, 제 사인이 자신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 뭐 여기에 이제 H바 요런 꼴에 여기 이거는 이제 더블 스케일링 리밋을 취했을 때 그래비티 파티션 펑션이 요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 펑션이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이 이거였던 것 같은데 하루가 지나서 기억력이 잠깐만요. 사인을 잘 모르겠어. 네, 맞네요. 그래서 요 이퀘이션이 족보에 있는 이퀘이션이라고 했죠? 이퀘이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익젝트하게 풀 수 있다면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H바와 카파에 대해서 제가 잘못 썼네요. 카파로 쓰면 안 되고 L이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L에 대한 익젝트한 펑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 익스프레션이 다름이 아닌 논 퍼터버티브하게 이 퀀텀 2디멘셔널 퓨어 퀀텀 그래비티를 정의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익젝트하게 푸는 게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요 넌리니어 텀이 있어서 첫 번째로 도전할 수 있는 거는 H바가 작을 때 퍼터버티브하게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퍼터버티브하게 H바가 작다고 가정했을 때 퍼터버티브하게 풀어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우리가 어, 요 세드 포인트 어프락시메이션을 계산했던 결과 일부를 리프로듀스 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H바에 대해서 퍼터버티브한 것만 고려하면 이 솔루션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 넌리니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솔루션에서 살짝 플럭츄에이션 살짝만 해주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넌리니어 턴 때문에. 그래서 이 솔루션을 풀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요 이펙트들을 잘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H바가 작을 때는 그 이펙트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H바가 살살살살 조금만 커져도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거 계산한 이 문제 푸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매스매티컬 테크닉들이 있어요. 아마 수리물리 시간에 배울 수도 있을 거고 안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예전에 서울대에서는 지금은 은퇴했을 것 같은데 최미영 교수님 강의는 이걸 좀 많이 배웠었어요. 이런 문제 푸는 거를. 지금은 안 계시죠? 요 수학 문제 푸는 것도 나름 재밌습니다. 물론 뉴메리컬하게 풀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스토리의 끝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들 먼저 질문 받고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했었나요? 그동안? 최대한 실시간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질문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익젝트하게 요 퀀텀 그래비 2D 퓨어 퀀텀 그래비티를 정의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예, 이 정도에까지 성공을 거뒀다. 오늘 할 얘기는 세상은 퓨어 그래비티가 아니죠. 매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매터를 우리가 이런 걸 넣었었죠. 그냥 스칼라 필드 하나 넣은 거예요. non 컴팩트한 스칼라 필드를. 이걸 넣었을 때 어디셔널하게 무슨 텀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냐면 이런 스타일의 인테그랄이 등장한다는 거를 그냥 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대략 이런 스트럭처를 가질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게 다름이 아니라 똑같은 스트럭처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 요 ZN 카파라고 하는 게 다음 같은 퀀텀 메케닉스 모델에서 똑같이 나온다는 거를 어저께 아규를 했었죠. 파이만 다이그램에서. 아, 일부러 3승짜리로 했어요. 여기 좀 커트기 약간 계산을 귀찮게 하는 팩터가 오히려 여기서는 그 매트릭스 모델에서는 계산을 좋게 했는데 4승짜리가 여기서는 4승이 좀 계산을 귀찮게 하는 게 있어서 3승으로 바꿨습니다. 뭐 4승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n by n 매트릭스긴 한데 퍼미션 매트릭스긴 한데 지금은 타임 디펜던스를 갖고 있는 거죠. 아, 물론 이제는 유클리디안 셀이니까 유클리디안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 앰플리튜드를 요 파티션 펑션을 계산한 다음에 똑같이 로그 이런 식으로 취하게 되면은 2D 퀀텀 그래비티 플러스 매터의 이론과 이 녀석이 예상하고 있는 스트럭처들이 나온다는 것까지 어저께 보였을 거예요. 파이만 다이그램을 해보면. 여기까지 좀 질문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만 다이그램 스트럭처가 해보면 얘도 역시 n의 지너스 익스펜션이 가능하고 어, 아, 뭐 여기는 이제는 all possible 아, 저
파이만 다이어그램을 계산해야 되고, 파이만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카파에 대충 뭐 V가 있을 테고, 여기는 시간들이 있을 테고, 개수만큼, 버텍스 개수만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더라? 아, 저기 프로파게이터 모양이 있었죠. 각 링크마다 ti-t. 요게 우리가 파이만 다이어그램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익스프레션이었고, 그게 딱 우리가 원하는 요 그래비티와 매터와 커플하고 있는 그래비티의 양자 이론의 파티션 펑션 모양하고 동일한 형제 그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저께 봤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모델이겠거나 싶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전처럼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똑같아요. 그 먼저 이거를 지너스 익스펜션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뭔가 이런 거를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지너스 익스펜션이 말이 되기 위해서 더블 스케일링 리밋을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더블 스케일링 리밋한 파라미터들 갖고 이그젝트하게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야겠죠. 그게 오늘 저희가 할 텐데, 불행스럽게도 1시간도 안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모든 디테일을 제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면서 시간 보면서 생략할 건 좀 생략하고, 좀 얘기가 잘 되는 형태로 넘어갈게요. 노트에 있으니까 노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건 파이만 다이어그램을 실제로 계산해야 되니까 저것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하나 제가 까먹었는데,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사실 여기서 t는 인피니트로, 요 타임은 지금은 이렇게 파이나이트하게 났었는데 사실은 인피니트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얘가 계산하는 게 사실 뭔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퀀텀 메케니क्스에서 뭘 배웠냐면은 이 페센트가 제가 뭐 하나 안 써놓은 게 있죠. 이게 파이널이고 요 경로 적분할 때 바운더리 컨디션은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매트릭스 꼴과 이니셜의 매트릭스 포지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게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H바 역할을 하는 게 N이니까 N, H, T 요 유클리디안 패스 인테그랄을 계산하는 게 요 양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유클리디안이 아니라 그 민콥스키에서 계산했을 때는 여기가 이거였죠. 트랜지션 앰플리튜드 계산할 때 타임 이볼루션을 봤잖아요. 진짜 타임이죠, 여기서는. 여기서는 유클리디안 타임이라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고, 실제로 그래서 얘가 계산하는 양이 요런 트랜지션 앰플리튜드를 계산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요걸로 패스 인텍을 얻어주면 우리가 익숙한 민콥스키 시그니처에서 라그랑정이 잘 얻어지고, 요걸 갖다가 패스 인테그랄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 데리베이션 과정들이 있잖아요. 파이만 했던 그걸 해보면은 요 유클리디안 액션이 꼴이 나온다는 것도 그냥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 질문 있었나요? 요게 계산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트랜지션 앰플리튜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러니까 어저께 뭐도 얘기했었냐면은 이 양이 일단은 t에 대해서 리니언 텀이 있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요거 적분할 때 이게 트랜슬레이션의 시메트리가 있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 모션에 대한 적분이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요 t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항상. 요런 걸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뭘 정해야 하냐면은 아마 이렇게 정해요.
요게 뭘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뭘 계산하겠어요? 아,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요거지. t가 굉장히 크다고 할 때, zn의 도미넌 컨트리뷰션은 뭐겠어요? 요 익스프레션을 보면 t가 굉장히 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만 컨트리뷰트를 하겠죠.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요런 걸로 계산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도미넌트 컨트리뷰션일 거예요. 요건 뭐 일종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 뭐 m 파이널 값이겠죠. 여기도 이니셜이고. 그러면 로그 zn 파파의 아까 t는 그 로그로 써도 항상 리니어 텀이 있으니까 요게 계산하는 게 뭐겠어요? 이거는 사실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미 했으니까는 이렇게 써야죠. h 이미 요거는 h로 했으니까. 예. n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오버 h 바겠죠. 그리고 누가 질문 있나요? 저 요양에 계산해 주는 게 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거를 요 투디멘셔널 퀀텀 피어 퀀텀 그래비티 커플 투 매터예요. 요 앰플리튜드를 연결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쪽 비즈니스에서 모든 거는 다 요 퀀텀 해밀턴 요 시스템의 라그랑지안 이렇게 주어진 유클리디안 띠오리에 그 해밀토니안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계산하는 문제로 다 떨어져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뭔가 해밀토니안을 찾아야겠죠? 지금 저기서 쓴 건 라그랑지안이니까. 우리의 모든 목적은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적어지겠나? 보면 일종의 카테시안 코디네이션 M을 그냥 그대로 쓰면은 어렵지 않죠? 어, 뭐 대충 꼴로 쓰면 이게 해밀토니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그냥 대충 스키매틱하게 썼는데 사실은 뭐 MII 컴포넌트에 그때 어제 전에 처음에 했을 때 썼던 거 있잖아요. MIJ의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랑 다 따로따로 써야 돼요. i가 j보다 클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같은 거예요. 잠깐 죄송합니다. 근데 요거로 계산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예전에 지워버렸구나. 세드 포인트 그 어프락시메이션 계산할 때 요 베이시스 하지 않고 무슨 베이시스 가서 계산했었죠? 일종의 폴라 코디네이트 같은 베이시스 가서 계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폴라 코디네이트 가서 계산하는 게 훨씬 피직스 인투이션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폴라 코디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베리어블이 요 이론의 SUN 시메트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 물론 퀀텀 메케닉스에서 XUN 글로벌 시메트리가 있는 거고 일단은 요거만 해놓고 멀티 데피넌스가 있었으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쪼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SUN의 엘리먼트인데, 그리고 람다는 다이고널 매트릭스였어요. 우리가 이거를 마치 그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는 시스템에서 레디얼 코디네이트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레디얼 코디네이션 많죠. 앵귤러 코디네이트는 다 어디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쪽에다 로테이션 저 시메트리 그룹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앵귤러 베리어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n 바이 허미션 매트릭스 항상 이런 식으로 리프레젠트 할 수 있습니다. 요걸 해놓고 나면 실제로 라그랑지안이 어떻게 다시 바뀌는지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아, 여기 트레이스가 빠졌구나. 사실 포텐셜 텀 쪽은 어렵지는 않죠. 저식을 써주면. 이쪽은 어떻게 적어질 거냐면은 그냥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냥 저 레디얼 베리어블에만 디펜던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텀은. 문제는 여긴데 요거를 요 코디네이트에 두고 계산해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물론 레디얼 코디네이트에 대한 키네틱 에너지가 나올 테고 저기 벨로시티 텀이 그 다음 텀이 뭐냐면은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사인이 틀릴 수 있으니까 노트 좀 잠깐 볼게요. 제 기억으로는 요게 나왔던 것 같아요. 2분의 1 붙여서 이게 아닌데? 아 이거구나. 네, 맞습니다. 요 람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이고널 n 바이 n 매트릭스고요. U는 저 모든 앵귤러 코디네이트에서 갖고 있는 요 SUN 그룹 엘리먼트입니다. 자, 여기서 얘는 U는 SUN 그룹 엘리먼트인데 요 값은 뭐 어느 그 뭐에 대응되냐면은 리알제브라 밸류드죠. 요 콤비네이션은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노나빌렌 게이트 티어리 할 때 게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어떤 모양이었죠? A가 DA, D 이런 걸로 트랜스포메이션 했었잖아요. A는 리알제브라 밸류드죠. 게이지 필드는. 그럼 이것도 분명히 리알제브라 밸류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이게 리알제브라 밸류드라는 게 금방 눈에 들어올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실제로 그냥 정의대로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즈 할 거냐면은 이게 리알제브라 밸류드니까 SN 그룹에 대응하는 리알제브라는 SUN이겠죠. 똑같이 그 스몰 SN.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리알제브라는 쉬운 베이시스과 칼탄 서브 알제브라 놔두고 나머지 쪼개고 이렇게 놔둔잖아요. 비슷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감마라고 쓰는 걸 썼던 것 같은데 이 HI라고 하는 거는 SUN 알제브라의 칼탄 서브 알제브라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너레이터들의 방향에 대해서도 코디네이터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거를 컨비니언트한 베이시스가 음, i가 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4i, j, t, t tilde i, j 얘는 여기서 이렇게 써놓을게요. 아, 스퀘어루트가 있어야지 숫자가 맞을 것 같네. 이거 잘 보이시나요? 다시 쓸까요? 잘 보이시면 그냥 지나갈게요. 하여튼 그 칼탄 서브 알제브라 쪽 말고 나머지 방향 쪽이에요. 이렇게 베이시스 찾는 게 좀 편한데 저기서 TIJ라고 T tilde IJ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SN 그룹의 리알제브라는 허미션 매트릭스에 냈거든요. 제너레이터들이. 제너레이터 허미션 매트릭스인데 TIJ는 허미션 매트릭스라는 게 제너레이터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TIJ는 요 매트릭스가 어떤 꼴이냐면은 1, 1, I. 예를 들어서 1, 2 이런다면은 여기서가 1, 1 있고 0, 0 나머지는 다 0. 그래서 시메트릭인 애들이고요. T tilde 1, 2는 엔바이 매트릭스 중에서 이렇게 냈던 엔타이시메트릭 한 걸로 허미션 매트릭스 찾아도 되죠. 그래서 요게 두 베이시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IJ라고 하는 것들하고 TIJ tilde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TIJ는 시메트릭이고 요거는 엔타이시메트릭 매트릭스인데 넌제로 컴포넌트가 IJ 컴포넌트에 있는 거, IJ랑 JI 컴포넌트만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1, 2에만 있고 얘도 1, 2에만 있고 얘는 엔타이시메트릭이고 얘는 시메트릭이고 이 베이시스 잘 알겠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잡고 나서 요걸 싹 다 계산하면 노텀이 어떻게 써지느냐? 아, i가 j보다 클 때 람다 i 마이너스 람다 j의 스퀘어에 알파 ij 베타 ij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가 여기 나왔던 애들이고 이 알파 베타가 다른 게 아니라 얘가 앵귤러 코디네이트예요. 앵귤러.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3차원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시스템에서 레디어 베리블이 있고 앵귤러 베리어보다는 앞에 R 스퀘어 텀이 붙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꼴이에요. 자, 라그랑쟁이 저렇게 얻어졌으면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적어질지가 눈에 좀 보이죠. 저 꼴이 뭐냐면은 AB로 써야겠구나. AB 라그랑쟁이 꼴이 타겟 스페이스가 커브인 곳에서 돌아다니는 포인트 파티클의 키네틱 에너지예요. 어떤 논트리비한 매트릭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요 꼴이 요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해미토니안은 어떻게 적어져요? 그 매트릭의 디터미넌트에 스퀘어루트 취한 거. 그냥 라플라시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시죠? 이런 키네틱 에너지 가지면 도구에 대응하는 저기 해미토니안은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죠. 그래서 저 텀에 대해서 써보면 그렇게 해서 원오버 2가 있죠. 여기 우리는 2분의 1로 노멀라이즈 했으니까. 요게 있고 아, 요 스퀘어루트 G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반데어몬트 디터미넌트 그 람다라고 썼던 거 있었잖아요. 그 반데어몬트 디터미넌트 해당되는 텀. 그거의 스퀘어가 나오고요. 요 값을 계산하면 돼요. 요 매트릭의 디터미넌트 계산해서 스퀘어루트 취한 거. 그다음에 람다 I 스퀘어루트 람다 요게 레디어 텀에 있는 모양이고 그다음에 앵귤러 쪽에 그 해미토니아는 마찬가지로 2분의 마이너스 h 바 스퀘어에 ij의 람다 i 마이너스 람다 j 스퀘어분의 파이 ij 알파 방향 스퀘어 파이 ij 베타 방향의 앵귤러 쪽이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얘는 뭐냐면은 알파 ij에 대응하는 컨주게이트 모멘텀이에요. 앵글 베리어블에. 그냥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L1, L2, L3 있었죠?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으면. 그런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앵글 베리어들이 알파 ij가 있고 베타 ij가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응되는 저 앵귤러 모멘텀이 들어오고 근데 우리가 3000 그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을 때도 그 해밀토니안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L 스퀘어 오버 R 스퀘어 텀이 나오죠. 이런 이펙트 포텐셜이 얻어지잖아요. 꼭 똑같은 꼴이에요. 람다 I 마이너스 람다 J 스퀘어. 레디얼 포텐셜 이런 거 들어오고. 그래서 요게 해밀토니안이에요. 죄송합니다. 플러스 포텐셜 텀이 있었죠. 람다 I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금방 아니까. 이거는 레디얼 코디네이트만 디펜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해밀토니안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다시 한 번만. 여기요? 뭐 어디가 잘못됐다고요? 라그랑지는 이거일 때 해미토니아는 뭐가 나와야 돼 여기가 라플라시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라플라시안 쓴 거예요. 미분했잖아요. 네. 모멘텀. 또 질문 있으세요? 물론. 예. 포텐셜은 다 쉬우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요 키네틱 텀이 여기 이 문제는 키네틱 텀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문제라서 예. 예? 요거요? I. 서메이션 오브 I. 그럼 레디얼 베리블에 N개가 있잖아요. I. 다시 적어줄게요. 내가 너무 빨리 썼나 본데.
다시 적는 이유가 사실 있는데. 그냥 여기 i는 안 써도 되지. 람다. 람다. 여기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되는 애들. 알파 쪽에, 베타 쪽에. 그리고 우리는 요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계산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도 좀 막막해 보이죠? 근데 요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딱 한 번만 해보면 알 거예요. 요걸 다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델타 스퀘어가 요 앞에 있었던 걸 요 안으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퀘어 대신에 1승이 들어오고, 여기도 스퀘어 대신에 1승이 들어와요.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좀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계산한다는 게, 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을 때, 얘는 지금 뭐에 대한 펑션일 거냐면, 레디얼 코디네이트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앵귤라 코디네이트 알파 ij, 베타 ij 꼴이겠죠? 이런 거의 함수겠죠? 일반적으로 꼭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니라, 모든 이 해밀토니아에 대해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 계산하면은, 레디얼 코디네이트가 앵귤라 코디네이트의 펑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항상 뭐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자, each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는 내가 이 티오리에 글로벌 SUN 시메트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SUN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됐죠?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우리가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을 때 SO3가 있을 때 웨이브 펑션을 항상 어떻게 쓸 수가 있었죠?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전개가 가능했죠.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고. 그래서 A라고 M이 스페시파이 하는 게 SO3에 대해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가느냐였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여기도 SUN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걸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다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알파 코디네이트, 앵귤러 베리브의 알파, 베타, 람다 이렇게 적어질 거고. 그래서 사실 뭐 SUN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알고 있으면은 요거를 적당히 뭐 할 수 있겠죠. 꾸역꾸역.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 모든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러니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보고 싶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뭐겠어요? 당연히 모멘텀이 어떻게 돼요? 앵귤러 모멘텀이 다 제로가 나와야겠죠? 이게 무슨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SUN에 대해서? 싱글렛이에요. 마치 해서 SO3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앵귤러 모멘텀이 1, 2, 3이 다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제로가 돼야 된다. 이게 제로, 제로, 제로. 이거 무슨 스테이트예요? 싱글렛만 가능하죠? 앵귤러 모멘텀이 0일 때. 레더 오퍼레이터가 작동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싱글렛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앵귤러 코디네이트 디펜던스가 없겠죠? 당연히 그 스페리컬 하모닉스도 싱글렛일 때는 앵귤러 코디네이트 디펜던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디얼 디펜던스밖에 없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싱글렛이기 때문에 우리가 SUN 그룹에 무슨 그룹이 있냐면은 서브 그룹으로
Y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개념 모르시면은 책 찾아보시면 돼요. 이 Y 그룹이 해주는 게 뭐냐면은 람다 이게 지금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 있을 텐데 Y 그룹 때 해주는 게 뭐냐면 이거 두 개를 익스체인지 하는 애들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요 SUN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Y 그룹이 있는데 걔네 중에 해주는 게 뭐냐면은 요것들을 익스체인지 해주는 것들이에요. 근데 싱글렛이었으니까는 그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인베리언트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시메트릭 언더 커뮤테이션. 요 람다들의 커뮤테이션에 대해서 다 인베리언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성질 여기까지 찾아놓고 나면 여기서 한번 점프가 일어나요. 이걸 처음에 누가 찾았는지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얘 대신에 다음과 같은 웨이브 펑션을 생각해 볼게요.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다가 반대문트 디터미넌트에 해당되는 애를 곱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성질이 있겠어요? 이 반대문트 디터미넌트가 정의가 엔타이시메트릭이죠. I하고 J를 익스체인지 하게 되면. 얘는 시메트릭인데 얘가 익스체인지에서 엔타이시메트릭이어서 얘는 엔타이시메트릭 웨이브 펑션이에요. 왜 굳이 제가 이걸 생각했냐면 뭘 보일 수가 있냐면은 내가 이 해밀토니안이 요런 식을 만족했으면 요 새로운 요 펑션, 웨이브 펑션을 해석할 텐데 얘는 똑같은 아이겐 밸류를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웨이브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H 프라임이 뭐가 되냐면은 우리 이제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죠? 모멘텀 없다고 했으니까. 앞에 거 잘 보세요. 람다가 여기 붙어 있고 람다가 내려와 있잖아요. 요 성질 때문에 여기 H 프라임은 뭐냐면 이렇게 적어줘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으세요? 뭐 그럴 것 같죠? 람다가 여기 곱해져 있는 거를 사이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새롭게 내가 웨이브 펑션을 본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져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시작에서는 N개의 레디얼 베리블들이 있고 막 서로 커플되어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요 카이라고 하는 웨이브 펑션을 이게 웨이브 펑션이 되는 이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써 있어요? 다 쪼개져 버렸죠. 람다 I 베리어블들에. 내가 요거를 싱글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n개의 싱글 파티클 해밀토니안의 썸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이면 원이라서 되고 뭐 이렇게 요런 해밀토니안을 갖고 있는 싱글 파티클들이 그런 파티클들이 n개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기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n개의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있는데 그 웨이브 펑션이 무슨 성질을 만족해요? 엔타이 시메트릭이죠. 그러니까 이 파티클은 뭐예요? 포미온이에요. 그래서 n개의 너니 트랭트보다 이게 좋겠다. 아이덴티컬한 포미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n개의 아이덴티컬 포미온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V는 멀티베리블 검사 아니었어요? 네? 원래 V가 네. 멀티베리블 검사 아니었어요? 멀티베리든 V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V는 이미 쪼개져 있었잖아요. 아, 요게 V였잖아요. 얘는 처음부터 쪼개져 있었고 인터랙션을 줬던 게 얘네들이 이제 이상한 인터랙션을 줬던 건데 그거를 새로운 요 카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다시 다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요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요 n개의 아이덴티컬 포미온 있는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계산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텐셜이 요거일 때. 여기까지 들어오셨죠? 포텐셜 모양이 람다가 있고 v 람다가 있고 뭐 대충 이런 꼴이죠. 여기가 아마 카파 오버 2였던 것 같고 네. 여기가 프로포셔널 카파 스퀘어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n개의 아이덴티컬 파티클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채워나가면 되죠. 포미온이니까. 이걸 n개에 놔뒀을 때 여기가 우리가 뭐라 부르는 에너지냐면 포미 레벨이라고 부르는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느낌에 예전에도 매트릭스는 다이슨 가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다이슨이 옛날에 뭐라 그래 매니바디 시스템을 많이 공부했거든요. 제가 할게요. 어? 어. 네. 자. 근데 잘 보면 뭘 보면 되나? 그 반데몬트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익스포넨트 위로 올리면 뭐가 나왔었죠? 로그 타입의 인터랙션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인터랙션들. 옛날 매트릭스 모델에서. 요거에 뭐였냐면은 리펄시브 포스예요. 아이겐 밸류들의. 그러니까 뭔가 리펄시브 하니까 뻔미언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답을 아니까 거꾸로 끼워 맞추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가 굉장히 신기한 스텝이에요. 요게 이제 많은 그 이론적인 발전을 이루게 해줬던 그 발견이었어요. 예.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일 그룹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들은 인베리언트 할 필요가 없어요. 트랜스포메이션율이 존재하는 거지.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만 이런 퍼미언이 있다는 건데 퍼미언 디스크리션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게 이젠 반짝반짝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 n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이 퍼미 레벨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 포텐셜에 아이겐 스테이트 계산해서 저기 n개만큼 채워놨을 때 에너지 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재밌는 더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는 무슨 리밋을 보내요? h바가 뭐였죠? 1 over n이었죠. 그래서 n을 인피니트 보내는 리밋을 취할 거니까 h바가 제로로 가는 리밋이에요. 자, 이게 엄청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대신 또 뭐가 줄어요? 이 스페이싱이 어떻게 되겠어요? h바만큼 에너지 스페이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퀀텀 시스템이었으면. 그래서 n을 인피니트 보내는 리밋을 보내면은 스테이트들은 많아지고 스페이싱은 줄어드니까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컨티뉴엄 에너지 스테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라지 앤 리밋에서 어떤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요거를 x라고 부르고 싶고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라고. 그다음에 요 n번째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뭔가 컨티뉴어스 에너지 펑션에 대해서 요 x 값이 요거일 때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 h바가 제로로 가는 리밋에서 저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요. h바가 제로로 간다는 게 세미 클래시컬 리밋이니까 퀘스천은 그러면 how to compute en 또는 EFX. 네, 답 아시죠? h바가 항상 제로로 갈 땐 WKB 쓰는 거예요. 돼 있으니까 보시고 아니면 그냥 저기 대학 WKB가 대학교 때 배우는 건가요? 대학원 때 배우는 건가요? 아무튼 보시면 되니까 해놓고 나면은 뭐가 나오죠? 그 에너지 계산,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계산할 때 보호 소모 펠트가 나오죠? 그래서 기억을 나실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있고 원래는 이 에너지 스테이트 n번째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는 이게 2파이 h바 n 원래는 2분의 1까지 있는 거긴 하지만 예, 이게 원래 보호소 소모 펠트 퀀티제이션 룰이었어요. 근데 h바가 우리는 지금 1 over n이잖아요. n을 인피니트 보낼 거니까는 뭐 요 2분의 1은 있으나 마나한 텀이고 그 다음에 h바가 0으로 갈 때 에너지 스페이싱이 제로로 가는 리미트니까는 컨티뉴어스 펑션이겠죠. 2가 더 이상 이게 아니라 그냥 2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2 of x 그리고 요게 뭐로 가요? x로 요게 파이다. 여기 2파이는 이걸 돌렸을 때고 여기 람다 마이너스 람다 파이가 람다 플러스가 뭐냐면요. 이렇게 있을 때 에너지가 주어지면 여기에 에너지가 주어지면 뭐가 생겨요? 클래시컬하게 터닝 포인트가 생기죠. 기분 에너지에서 터닝 포인트. 요게 우리가 2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x에 대해서. v는 아까 그 우리가 주어진 2분의 1 v 람다 스퀘어 마이너스 카파 오버 3 팩토리얼 람다 큐브야. 그 텀이고. 여기까지 됐나요? 더블 카운팅을 해야 돼요. 예, 예, 그게 귀찮아가지고. 예, 정확히 잘 봤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여기 뒤에 테크닉도 앞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배우는 게 더 나중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저 익스프레션에서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냐면 저걸 그냥 푸는 게 쉽지는 않죠. 물론 이를 계산한다는 게. 그래서 요 계산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잘 생각해 보면 1 오버 n에 n이죠. 무슨 1 오버 n이야. dx에 0부터 1까지 이 계산일 거라고요. 정의상. 근데 이건 당연히 EX를 저기서 계산했는데 쉽지가 않은데 이걸 또 어떻게든 바꿀 수가 있어요? 에너지 이게 뭘 계산했을까? X가 커지면 이 값도 커진다는 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왜냐면은 X가 어디서 왔냐면은 요 에너지 레벨이었잖아요. 에너지 레벨이 커지면 당연히 에너지 값도 커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노토닉 펑션이니까 X 대신에 에너지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제로에서 퍼미 레벨까지 올라갈 테고 그 대신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했으니까는 덴시티 오브 에너지의 덴시티가 생기겠죠. 그다음 에너지 펑션 이게 이 인테그럴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서 계산하면 돼요. 왜냐면은 덴서티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볼 때 dx를 d2로 바꿔서 생기는 거잖아요. 2는 x에 대한 함수였고 그래서 에너지를 살짝 여기서 변화시켰을 때 x도 살짝 변화가 될 테고 그러면은 요 포인트도 살짝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터닝 포인트도 그렇게 놓고 델타 2랑 델타 x의 관계가 뭐가 되는지 따져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그러면은 덴서티가 나올 거라고요. 델타 x랑 델타 2의 관계가 뭐가 되는지 찾아보면 요 식에서 에너지 요게 덴서티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도 n에 비례하겠네. 근데 아까 그래비티랑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은 지워버린 것 같은데 로그 zn 카파 t 마이너스 매트릭스 퀀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그래비티의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요게 n 그라운드 스테이트였잖아요. 그리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도 n에 비례하게 되니까 n 스퀘어에 대해서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딩 텀은 뭐겠어요? 당연히 n이 인피니티 할 때 n 스퀘어 텀이 나올 거예요. 그게 스피어 앰플리튜드일 거고. 그다음에 h바에 대한 모든 커렉션을 다 계산해주면 걔가 서브 리딩 오더들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다 요 계산 문제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갖고 노는 게 이쪽 비즈니스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저거 계산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막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제가 요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는 에너지를 EC라고 할게요. EC도 카파에 대한 함수고, 퍼미 레벨도 카파에 대한 함수일 거예요. 왜냐면, 퍼미 레벨은 정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여기죠. 여기서 퍼미 레벨을 정의할 수 있죠. 요거 보시고, 퍼미 레벨 정의는 물론 인터랙션에 따라 달라질 텐데, 마이너스 EF 플러스 EF 되고, 이 값이 뭐가 되는 걸 거예요? 아, EF가 이게 아니지. EF의 정의는 여기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되는 걸 거예요? 파이가 되는 값이. X가 1일 때였잖아요. 여기. 예. X가 1일 때가 우리가 퍼미 레벨에는 퍼미 에너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포텐셜에 카파이 디펜던스가 있으니까 퍼미 레벨도 카파이 디펜던스가 있겠죠. 그래서 카파를 그냥 조그만 값으로 놓고 하면은 퍼미 레벨이 이 크리티컬 에너지보다는 낮아요. 이 상태에서 계산하면은 아무런 일도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게 뭐냐면은 라지 리밋을 보냈을 때 서브레딩들은 다 쓸려 나가고 스피어 앰플리튜드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올 지너스 익스펜션을 가능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카파가 어떤 크리티컬 밸류로 가서 퍼미 레벨이 요 크리티컬 에너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게 딱 보이죠? 바운드 스테이트가 더 이상 존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이 F가 EC로 가는 요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찾을 때 n이 똑같은 퀘스천이에요. n이 인피니트 보냈을 때 이 퍼미 에너지가 이 크리티컬 에너지로 얼마나 빨리 다가가야 되느냐 요 속도를 찾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 내가 카파가 카파 C로 물론 카파 C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카파를 크게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요 값이 여기 크리티컬 값, 람다 값이거든요. 다가오죠. 이게 네로우해지잖아요. 네로우해지면서 요 퍼미 서페스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연한 게 우리가 포텐셜이 삼성 포텐셜이었잖아요. 이게 조금만 카파가 있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카파를 계속 키우다 보면 뭔가 언젠가 일이 사단이 난다. 왜 진짜 사단이 나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E가 EF가 EC로 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카파를 조정했을 때 일단 덴서티가 발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EF가 EC 근처로 오면은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그러겠죠, 당연히. 이거 지나가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발산하는지 모양을 보면 E가 굉장히 EC 근처에서 커진다고 할게요. EF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EC로 다가갈 때, 그 퍼미 서피스 근처에서의 덴시티가, 에너지 덴시티가 EC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대충 일단은 EC 그냥 바로 넣어버릴게요. 이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가 그냥 눈에 딱 보이는데, 자, 요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에너지 여기다 둔 거잖아요. 요게 뭐 계산하는 값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어딘가 시작해서 에너지 이만큼 갖고 있는 파티클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딱 여기까지 해놓으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무한히 많이 걸리죠. infinitely long 타임을 스펜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 올라가는데 다 시간이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따져보면, 해보세요. 요 EF가 EC에 엄청 다가갈 때, 뮤는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했을 때, 뮤를 이제 제로로 보낸 리미트 취할 거 아니에요? 로그로 다이버지 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그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몇 번 해봤을 거예요. 문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density가 로그로 다이버지 하고, 따라서 ground state도 다이버지 하겠죠. 근데 다이버지 하는 거를 그 앞에 그러니까 다이버전한 피스들이 그 n하고 어떻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원오버 앤 코렉션들이 살아남게 하는 이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더블 스케일링 리밋을 따져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텐데 노트 보고 하시면 돼요. 요 뮤랑 요 n이랑 똑같은 속도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n을 인피니트 보낼 때 EF가 1 오버 n의 속도로 요 정도로 요 뮤가 이 정도 속 1 오버 n 같은 그 스케일링을 해주면은 1 오버 n 코렉션들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더미넌 컨트리뷰션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쪽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쪽 터닝 포인트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로가리스믹 다이버전 텀이 요 텀. 그래서 더블 스케일 리밋이 뭘 하는 거냐면은 어느 부분만 보는 거냐면 여기에 에너지가 엄청 차 있는데 요 부분만 확장시켜서 보는 거예요. 요 부분만. 퍼미 서피스가 요 크리티컬 밸류 근처, 그다음에 터닝 포인트가 여기 있는 요 근처만 보는 게 더블 스케일링 리밋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매그니파이 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은 요런 문제로 바뀌게 돼요. 당연히 요 크리티컬 포인트 근처에서는 인버티드 하모닉 포텐셜 모양이겠죠? 거기에 에너지 아이겐스태트들이 밑으로 쫙 다 차 있는 거예요. 무한히 많이. 요 시스템이 뭐처럼 보여요? 포미온이라고 했고 밑에가 다 차 있는 것 같으니까 디락스 같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포미온 퀀텀 메케닉스 했는데 더블 스케일링 리밋을 하게 되면 이런 디락스 개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컨 퀀타이즈 포미온 티어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필드 티어리로 가는 거죠. non relativistic field theory로. 요 필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아까 매트릭스 모델에서 했던 것처럼 그 빵랩의 이퀘이션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 포미온 필드를 이용해가지고 그 인버티드 포텐셜을 갖고 있는 하모닉 포텐셜. 거기서 요거의 이그젝트한 폼을 계산할 수 있는 뭐 물론 식만 써놓고 계산은 실제로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익스프레션을 적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디테일하게 다 할까 하다가 그냥 스토리가 어떻게 된다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이쪽의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았던 데이빗 크로스가 있고 프린스턴 대학에 이제는 은퇴했을지도 모를 이고 크레버노프가 있고 교수. 그다음에 그랭 모어가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프린스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뀌는 건 없어. 똑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은 요 포텐셜에서 여기를 보거나 커틱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도 보는 거거든요. 그냥 더블 카운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에센스는 다 요 인버티드 하모닉 포텐셜에서의 문제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크리티컬 에너지 근처까지 다 차 있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빼먹고 했는데 요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그냥 소소한 재미인데 이게 당연히 덴서티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죠.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빼먹고 안 한 얘기가 있는데 좀 볼게요. 저 스토리가 똑같아요. 매트릭스 모델하고. 어, 요거 계산하고 싶고 그래서 세드 포인트 어프락시메이션처럼 리딩 익스프레션은 그냥 요 익스프레션만 갖고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도 그 E가 EF가 EC로 갈 때. 근데 거기서 만족을 안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더블 스케일링 리밋이 뭔지를 찾고 더블 스케일링 리밋을 찾은 다음에 바로 그걸 이용해서 이거를 이그젝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고 고민한 결과 요 세컨 퀀타이즈 퍼미언 필 디오리로 가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했어요. 근데 제가 이 노트를 하다가 생각난 방법은 이것보다 이런 것도 뭐 멋있는 테크닉인데 우리가 결국은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그젝트한 요 덴서티를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덴서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특히 인버티드 포텐셜이라서 그런 건데 요 위에는 다 스캐터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캐터링 스테이트가. 근데 얘가 스캐터링 스테이트가 요 포텐셜 때문에 페이스 시프트가 있을 거라고요. 요 페이스 시프트를 계산하면 요거 에너지 대에서 미분하면 덴시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도 덴시티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해봤어요. 아무튼 그리고 뭐 이게 한창 데벨롭이 될 때였으면 그거 갖고 열심히 해서 논문을 쓰겠지만 뭐 이미 예전 30년 전 얘기인데 뭐 굳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잠깐만요. 또 뭐 놓친 게 있는지 좀 볼게요. 그래도 한번 답은 보여주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사기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 세컨 퀀타이즈 포면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한 이그젝트한 덴서티가 어떻게 생겼냐? 이 뮤는 아까 이 뮤예요. 뮤인데 이제 1 오브 n으로 스케일링 했다고 치고 그래도 솔루션을 봐주면은 마음이 편하니까.
아까 전에 뮤의 로그 디펜던스가 나온다고 했죠? 리딩으로 로그 다이버스가. 아, 잠깐만. 말을 잘못 썼나 보다. 그냥 뮤인가 보네요. 그래서 아까 이게 픽스드 밸류라고 그랬었잖아요. 보시면은 리딩이 있고 서브 리딩들이 다 나오죠. 1 over n에 대한 서프레션이 되는. 그래서 밑에 익스프레션까지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B2에는 B에는 버르널리 넘버라고 하는 거 있죠. L이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실제로 그 이그젝트하게 이거는 근데 이그젝트한 거가 아니라 사실 MU가 픽스드지만 large라고 생각했을 때 익스펜션인 거고요. 요거 시리즈가 어신토텍 시리즈고 볼의 서머블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래서 어떤 텀들이 필요하냐면은 이런 논 퍼터버티브한 텀들이 필요하게 되고 쉔커가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디브레인이라는 거를 예상을 했었어요. 스티브 쉔커. 요 쉔커는 그 소소노 균실행 가능에서도 한번 나올 것 같은데 JT 그래피티 쪽에서 똑같이 매트릭스 모델 이용해 그 JT 그래피티의 어떤 양들을 요 매트릭스 모델로 연결시키는 페이퍼를 쓴 사람이에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옛날에도 했었기 때문이죠. 뭐. 그래서 요 MU가 역할이 스트링 커플링 컨스턴트 역할이고요. 요 이펙트가 그래서 디브레인의 존재를 예상했던 스트링 티어리에서 일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스토리예요. 뭐 제가 그 드라이브 한 건 없지만 하여튼 방법이 있다. 리젝트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제가 이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저의 이해가 부족해서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얘는 사실 파티션 펑션을 계산한 거고 우리가 물리 계산할 때는 파티션 펑션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해요.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코릴레이션 펑션들이 내가 뭘 계산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SN 시메트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산해야 되는 게 피지컬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얘가 뭘 해주는지 파인만 다이그램을 잠깐만 생각해 주면 이런 걸 도입한다는 게 리만 서피스 지금 이미 파인만 다이그램이 있는데 발이 L 원개가 달린 첫 번째 발,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네 번째 발 L 원개가 달린 어떤 스타 쉐이프의 이런 거를 도입하는 게 되는 거겠죠. 버텍스를. 어느 포지션에? 인서트한 T1이라는 포지션에 리먼 서피스 위에요. 그럼 그게 빨간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저기 파이만 다이그램은 듀얼 그래프를 줄 거고 요거에 이 그 파이만 다이그램의 듀얼인 거를 계산해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기본 주어진 서피스를 디스크리타이즈하는 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뭐가 생기게 되냐면은 요런 홀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디스크가 생기게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예. 홀이라고 할게요. L1 본 홀.
at T1 포지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만 서피스 위에 이런 홀드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스크 바운더리를 도입한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개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내가 예를 들어서 S2 위에 N개만큼을 도입했으면 N개의 디스크 그 바운더리를 여기저기다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저 클로즈 서피스에 대한 적분이었는데 이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한다는 건 그래비티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홀드를 계산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런 그래비티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도입하고 패스 인테그럴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뭘 도입하게 되는 거냐면은 그 퀀텀 그래비티의 어떤 퀀텀 스테이트가 정의가 되게 돼요. 뭐 이 얘기까지 지금 다 해야 되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스테이트 3, 뭐 여기서는 스테이트 4. 얘의 퀀텀 넘버는 아쉽게도 요거랑은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는 아직 잘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요거는 L1이라는 건 L1 곤을 대입하게 되긴 하지만 내가 컨티뉴 리밋을 보내면 이게 N곤이든 뭐 3, 이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곤으로 디스크를 그 바운더리를 만들었는지가. 어차피 서큘러하게 반할 테니까. 그래서 얘가 피지컬 퀀텀, 이 스테이트에 퀀텀 넘버를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요것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도입을 하고 뭐 이상한, 하여튼 뭐 이상한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마치 뭘 도입하냐면은 이것 대신에 이런 익스포넨셜 P라고 할게요. 이런 익스포넨셜 꼴로 요걸로 도입을 해요. 요거의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피지컬이 말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 P가 요 바운더리에서 있는 이 스테이트의 퀀텀 넘버를 정해주는 양자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퀀텀 메케니क्스에서 이런 것들의 코릴레이션 펑션 계산하는 게 뭐냐? 이게 C equal 1 string theory라고 했었잖아요. 요 디스크마다 펑처를 도입을 하고 그 펑처에다가 버텍스 오퍼레이터 집어넣는 것들하고 연결이 돼요. 뭐 대충 버텍스 오퍼레이터 뭐 이런 거 많이 봤었죠. 익스포넨셜과 IKX 같은 거. 요 K 모멘텀하고 요 P하고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모델에서 이런 코릴레이션 펑션은 얘가 아니고 얘죠. 얘의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서 더블 스케일링 리밋을 취해주면은 그게 C equal 1에서 S 매트릭스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그 유명한 리조트가 있는데 그 4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을 C equal 1 스트링 theory의 4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을 S 매트릭스를 요 매트릭스 모델을 이용해서 이그젝트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모델로부터 이그젝트한 S 매트릭스 계산을 하고 거기서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요 C equal 1 스트링 theory 입장에서도 요거를 리프로듀스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의 성공을 얻었고 그 성공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었겠지만 DOZ 포뮬라라는 게 있어요. 윌리브 티오리에. 여기까지 하고 또 이런 스토리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발전해서 15년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JT 그래피티에서도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매트릭스 모델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된다. 이걸 배우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4번 강의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